뒤쪽에 리모델링 봅시다. 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다 해서, 자, 대수선 주시고 크게 고쳐서 리모델링 한다 이거지. 자, 2번과 3번은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정축이라 썼어요. 정축. 자, 2번에 보세요. 자, 그게 사용검사 1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밑줄 치시고 밑에 줄에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까지 줄 치시고, 자, 갈로 띄어 넘으시고 이 경과된 공동주택 각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까지 줄 치시고 또 갈로 띄어 넘으시고, 자, 10분의 3 이내 갈로 안에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 정축하는 행위 그렇게 줄치면 돼요. 이 경우 공동주택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는 별도 정축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다 씁니다. 면적 증가형이라 썼어요. 면적 증가형. 자, 다음 3번에 보시면 각 세대의 정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줄칩니다.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정축하는 행위, 세대수 증가행위입니다. 다만 또 줄칩니다. 수직으로 정축하는 행위,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는데, 1번 최대 3개층 이하 줄치시고, 그 줄 끝에 기존 층수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을 말한다 줄치고, 두 번째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자, 줄칩니다. 건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봅시다. 자,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 건축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을 재단장을 시키는 것을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재단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대수선을 해서 재단장시키는 거, 그 다음 정축을 해서 재단장을 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다 했대요. 대수선은, 자,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에 골격만 두고 다 바꾸는 걸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축은 골격까지 이제 바꾸다는 뜻이에요. 정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년 이상이 어떻습니까? 경과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 증가형이 있고 세대수 증가형이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면적 증가형은 각 세대, 자, 주거 전용 면적의 자 10분의 3 이내로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10분의 3 이내. 자, 물론 이제 85제곱 미만일 때는 10분의 4까지 면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세대수를 늘리는 형태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형이 있고 수직형이 있어요. 수직형 같은 경우에는 3개층 정도를 수직으로 올릴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근데 14층 이하짜리 건물에서는 2개층이죠. 정도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 뜻인데, 요즘 우리가 이걸 크게 보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뭐 리모델링을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유가 20층 이하짜리 아파트는 다 재건축합니다. 오래되면 20층 이하짜리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21층 이상이 되죠. 21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리모델 대상이에요. 지금 21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언제 짓기 시작했느냐, 대한민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아파트가 딱 21층 이상 되는 고층 아파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한 20몇 년 됐죠. 아직은 설만하니까 있는데 앞으로 5, 6년쯤 지나면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중개업을 나중에 하시면은 5, 6년 뒤에는 리모델링을 모르면 중개업 하기 힘들어져요. 리모델링을 그만큼 이제 전국의 아파트들이 21층 이상 되는 것이 이게 이제 하게 되겠죠. 예, 합니다. 하면은 리모델링이 크게 또 하나의 중개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첫째 대수선행 말씀드렸고 면적 증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에 자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실이 있죠. 그 복도를 타고 쭉 간단 말이에요. 각 세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 때 여기에다가 이제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실이 들어가요. 복도 이 부분이 이 세대에 어떻습니까? 전용 면적으로 들으니까 면적이 늘겠죠. 자, 이 복도는 이 세대로, 이 복도는 이 세대로, 이 복도는 이 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면적 증가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수평형은 이런 거예요. 자, 대형 평수 아파트. 뭐 60평이다. 그러면 30평짜리 둘로 나눈 거 있죠. 이런 형태로 큰 평수 아파트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 뭐 대형 평수 우리가 80평도 보죠. 그런 거 같은 경우 두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세대를 두 개 세대로 이렇게 나누는 게 수평이고, 수직형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리모델링 대상 이 오래된 주택의 옥상에 최대 몇 개 층 올라간다? 3개층을 올리는 것이 수직형입니다. 14층이 할 때 2개층인데 워낙 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건축 당시 이 건물의 구조도 있죠. 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리모델링 시대가 되면은 이런 형태가 이제 앞으로 보는데 뭐 이제 뭐 가장 먼저 대수선형도 있을 수 있고, 정축형 중에서는 요것이 먼저 시작될 거예요. 복도식 아파트가 먼저 나왔죠. 고층 아파트 중에서. 그러고 나면 이렇게 수평형이나 이런 수직형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자, 이런 리모델링 하면 비용은 다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세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 나는 이 리모델링 비용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한 20몇 년 된다면, 자, 지금부터 비용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1, 2억 정도는 마련해 놔야 되니까. 안 그러면 쫓겨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이 그래 돼 있어요. 나 리모델링 나 돈이 없어 못한다 하죠.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에서 그 사람 집을 매입을 해버려요. 법적으로. 그럼 니 나가라 이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는 준비하기 싫다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새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가 한 18년쯤 살다가 가격 있죠? 팔고 또 새 아파트를 한 18년 갔다가 또 팔고 또 한 18년 살다 보면은 뭐 이제 인생 다 살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 안 하려면. 예.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이제 오래되면은 가격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기 작용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자 아파트 가격에서 빼야 되겠죠. 예, 그렇게 거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3, 4에 가서 보시고, 공구 갑니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이자 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된 자
1단의 구역으로 줄칩니다.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대통령이 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박스 안에 있죠. 1번에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줄칩니다. 6m 이상의 폭으로 공간의 경계 설정해야 됩니다. 자, 2번에 내려가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줄치시고. 자, 그래서 이 공구다라는 말은 자, 하나의 사업장이죠. 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착공신고 착공신고는 공사를 우리가 시작할 때 착공신고하죠. 그 다음에 사용검사, 자, 공사가 완료됐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자, 이런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공구다 이렇게 합니다. 그 공사 시작과 끝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만일에 공구제도가 없는 옛날에는 여기 1000세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지금 당장 수요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수백 세대가 미분양이 되더라도 무조건 공급해야 돼요. 안 하면 사업 취소돼 버립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도입한 제도가 이런 공구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요 있는, 자, 여기 109, 209를 이렇게 나눠놨고, 자, 여기에 109에서 수요 있는 한 몇백 세대 먼저 공급하죠. 그리고 몇 년 뒤에 209에서 공사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여기에 또 공급하고, 이렇게 시적절하게 그 수요에 맞게끔 자,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를 따로따로 한다는 뜻인데, 조건은 이 공간의 경계 폭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6m 이상이 돼야 되고, 각 공구마다 몇 세대 이상씩 들어가야 돼요? 300세대 이상씩 들어가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교재를 384쪽 봅니다. 주택 건설 등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것을 배우는데, 자, 여기는 한두 채 짓는 게 아니죠. 대량 건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같은 걸 다 조성할 때는 이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있죠. 아파트는 주택법, 건축법이 아니고 무슨 법? 주택법의 이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건설된 겁니다. 자,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사업 주체. 누가 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할 거냐? 아무나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등록 사업자. 자,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만이 등록을 하느냐? 등록 규모는 연간단입니다. 1년간. 자, 최소 단독주택은 20호 이상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암기 프린트에 있습니다. 왜 돼요? 세 번째 페이지 밑에 하단을 보면은 등록 대상 규모라고 되어 있죠. 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대지 조성일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자 해야만 등록합니다. 그럼 이 규모 안 될 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우리 주위에서 봅니다. 자, 뭐 보느냐? 빌라 건축업자 있죠? 빌라 업자들이 1년에 딱 2동밖에 안 지어요. 석동, 세동 못 짓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자, 그래서 빌라 업자가 여기 보면은 1년에 짓는 동수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 1층에 비롯하죠? 자, 주택 4개 층 들어갑니다. 요 2개 층은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죠? 자, 그러면 주택이 8세대죠?
한 동 더 지으면 16세대. 한 동 또 지으면 24세대 되니까 여기 해당돼 버리죠. 등록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이런 빌라를 주택을 20세대 이상 지으려면 등록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등록하면 국가의 규제가 상당히 많이 따르고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1년에 빌라업자들은 그냥 허가받아서 자기 개인적으로 지을 수 있는 이런 빌라가 1년에 2동밖에 안 짓는 이유가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대. 자, 그럼 이런 2동을 지으면은 얼마쯤 남을까요? 한 동에 한 4억 정도 남습니다. 물론 땅값에 따라 좀 다르지. 그래서 빌라업자들이 연봉이 치면은 8억 정도 돼요. 괜찮죠? 네.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도저히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개인적 빌라 건축은 건축업자 상대해야 되죠. 네. 세상에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건축업자예요. 건축해본 사람은 다시는 건축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자, 요렇게 계약서 썼죠? 계약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비가 온다. 돈 좀 더 줘. 눈이 오네. 돈 좀 더 줘. 날이 춥다. 돈 좀 더 줘. 저도 건축일 하다가 결국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저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 건축업자들 상당히 장난이 아닙니다. 계약을 했는데도 추가가 계속 발생됩니다. 그리고 잘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공사 이상을 해요. 겉은 멀쩡한데 나중에 보면은 오만 쓰레기 다 넣어놨어요. 백 속에. 거기 벌거져 가지고 나중에 하자보수 책임들 오죠. 홈한 별난 짓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나 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빌라 같은 거 하나씩 분양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설계 건축사 선임하고 전문 건축업체 있죠. 돈 많이 달라 합니다. 차라리 거기 맞습니다. 속 편해요. 그냥 개인 건축업자 맡겨버리면 결국 그 돈 주게 됩니다. 속만 다 버려요. 물건도 시원찮고. 자,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인부를 다 데리고 있죠.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업자들이 요 규정 때문에 1년에 딱 2동만 짓습니다. 만약 이게 30세대라면은 3동 짓겠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등록 사업자는 연간 이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런데 비등록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자, 그 다음에 공익법인, 자, 주택조합,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 이 기업주죠. 자, 이런 사람들은 등록하지 않고 사업할 수도 있고, 또 공동사업자도 있습니다. 자, 공동사업자는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 등가 공동사업하는데 다 이거는 필수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등록사업자와 필수로 공동사업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고용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사업자 필수로 공동사업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먼저 1번에 등록사업주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연간 단독주택 경우에 20호, 공동주택 경우에는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갈로 뛰어넘으시고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는 자.
연간 1만 주 이상의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밑줄 쳐보시고 비등록 사업주체.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법상 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1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 한국토주택공사, 3번 지방공사, 4번의 끝에 공익법인이 되어 있죠. 5번에 자 거기에 주택조합, 6번에 근로자를 고용한 자, 이렇게 6가지가 비등록 사업자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등록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됩니다. 3번에 등록 사업자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 그 다음 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의 자 등록 말소 등이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 5번에 등록 말소 등의 받은 자의 사업 수행은 5, 6월 달. 6번에 등록 사업자 시공 기준에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문제풀이 때나 보면 돼요. 사실 다 버리라 하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 시험에 낼 이유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 여러분 중개업자지 등록 사업자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안 노입니다. 안 노는데 정부에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보면은 그 하나하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 6월 달에 한번 본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공동사업주체 가서 임의적 공동사업주체 1번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까지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야 하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등록 사업자를 공동사업체로 보는데 자 주의할 거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다 해놨죠. 네. 그게 임의다. 그게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주택조합과 등록 사업자 줄칩니다. 주택조합 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임원주택조합은 제외하고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포함해서 공동사업을 자 시행을 할 수 있으며까지 줄치면 되죠. 이것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게 동그라미 2번은 3, 4에 가서 보시고 동그라미 3번은 5, 6월 달에 가서 보면 됩니다. 내려가서 의무적 공동사업주체 찾았습니까? 네. 줄칩니다. 고용자가 그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는 꼭 해야 되죠. 네. 자, 그런 점에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용자는 필수적으로 공동사업 해야 됩니다. 3번에 공동사업자 간의 구체적인 책임 분담 등은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 보니까 뭐 출제된 횟수가 상당히 많다 되어 있죠. 왜냐? 최근 시험에 여기에 두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만 두 문제 나와요. 주택조합에서. 그래서 389쪽부터 시작해서 자, 여러분 교재에 396쪽 자, 뭐 10페이지도 안 되죠? 거기서 두 문제 나옵니다. 그만큼 주택조합이 주택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지금 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사실 주택조합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기본적인 거 보고 바뀐 내용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쓰는 교재 있죠? 네. 거기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지금.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책은 공을 들이지 말았죠? 네. 막 줄치라 하면 줄 대충 치고 되고. 뭐, 오만 색깔 다 해가 뭐, 정성 들이지 말아요. 왜? 4월 말이면 쓰레기통을 갈 책이에요. 왜?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공법이라는 게. 그러면 5월달 되면은 이 책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는 데만 쓰시고, 예, 이 책에 미련 두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5, 6월달 가면 개정사항, 지금까지 개정된 사항이 정된 요약지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8월 말쯤 되면은 60에 정리해주죠. 그때까지 또 개정된 그때 가서 또 정리해줘요. 그럼 60페이지 속에는 가장 다 개정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리고 이제 그럼 9월달, 10월달 또 바뀌는 거 있죠. 그거는 마지막 날 수업할 때 또 개정 사항을 정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봅시다. 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 봅시다.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줄칩니다.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위해서 결성한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줄쳤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주택 조합은 뜻이 두 가지다 이 뜻이에요. 첫째는 많은 수의 구성원, 이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나가는 것이 밑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뜻이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찾았습니까?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그게 동그라미. 누가?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인데 자, 1번부터 9번까지 9개 시도 단위로 설립합니다. 1번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위로.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시 단위로. 3번에 충청북도 단위로. 4번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단위로. 5번에 전라북도 단위로. 6번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단위로. 7번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단위로. 강원도 단위로,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이 단위로만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사는 주민들이 자, 부산이든 울산이든 경상남도의 지역주택조합을 어떻습니까? 만들 수 있고, 그 울산에서 부산에도 가입할 수도 있고 경남도 가입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단위로 만들어라.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란 말의 동그라미.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뭐라 부릅니까?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소유자라는 말에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런 주택조합 제도가 왜 필요하냐? 필요성. 자,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있죠. 근로자들이 자치적으로 주택을 자,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지역에 거주하는 자, 사람들이 있죠. 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 조합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자, 이 사람들 살고 있는 여기에 헐어버리고 새 아파트 짓겠죠. 새 아파트 지어서 건축비 자기들 아파트 하나씩 받고 나머지 일반 분양하겠죠. 일반 분양시켜서 자, 거기에 따르는 이 건축비 이런 것을 비용을 빼서 자, 하나의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은 직장에 같은 지역 근로자들 있죠. 매달 조합비 내요. 내면 그 돈 모아가지고 부지 사겠죠. 그게 주택 지어서 주민들한테 근로자들한테 한 채씩 주고 남는 일반 분양시켜서 경비로 충당하는 방식이 직장주택조합인데, 근데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자, 이 과거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설쳤어요. 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역주택조합 사익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다 해서 조합을 모집했죠. 조합비 5천만 원씩 7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래가 그 돈을 받으면 땅을 사야 되죠. 땅을 안 사고 전부 다 저주문이 다 들어갔어요. 전국의 모든 지역주택조합. 자,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자, 피해자가 생겼는데 그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자,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의 소위 말해서 정가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이 없어서요. 그냥 이 사람들이 사기치기 딱 좋게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해쳐문 거는 지금도 한수 한도 못한다. 못하고 있어요. 피해본 사람들 돈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달라면 뭐 합니까? 없다는데 뭐. 그 많은 돈이 뭐 들어갔느냐. 대한민국 저 산지, 산 있죠, 산. 산 땅속에가 있습니다, 지금. 다 파묻었어요, 5만짜리로. 다 파묻었어요. 은행에도 안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피해가 커지니까 자, 이런 사기꾼들이 지역주택조합을 만드는 거 못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 있죠. 이제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책에 있는 거 있죠. 저기 요번에 대폭 이 주택조합이 바뀐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대한 법이 너무 모자라니까 어마어마하게 보강시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5, 6월 달에 바뀐 내용 보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이고, 어쨌든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을 만드는 필요성은 주민이나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주택 건설해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단체로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왜 이게 필요하냐. 자, 리모델링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데서 리모델링 하려면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 반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조합을 설립해서 리모델링 할 때는 75%만 동의받으면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수라죠. 그런 취지로 이 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주택조합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 4례 가서 한번 봅시다. 뭐 시험에 잘 안 봅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조합원의 자격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 조합원 자격 확인도 5, 6월 달에 보시고, 자, 그게 주택조합의 구성원 수라고 되어 있죠. 주택조합은 자, 그게 리몬 주택조합 제외한다, 줄쳐야 됩니다. 주택조합은 리몬 주택조합은 제외하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 받은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조합원 수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도 법이 바뀐 내용인데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 받은 날까지 계속 자, 충족해라 했죠. 계속 충족해야 돼요. 한 번에 충족 안 되면 안 됩니다. 1번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그게 줄치시고, 자, 갈록대 넘습니다. 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줄치시고. 자, 예정 세대수가 그럼 1000세대입니다. 그럼 몇 명? 500명 이상 돼야 된다. 그 다음 조합원 수가 20명 이상일 것. 자, 이 조건을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 받은 날까지 계속 유지해야 돼요. 한 번에도 유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주의할 것이 첫째 줄에 주택조합, 리본 주택조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에 써서요. 리본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자, 그래서 리본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 제한이 없습니다. 10명이 돼도 관계없는데, 자,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 박스 안에 이번에 조합원 수가 20명 이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다 갈로 읽습니다. 최소 몇 명? 20명 이상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이런 조합이 기본적으로 설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직장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때도 있고 신고할 때도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조합일 때만 뭐가 있다? 신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장조합은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을 경우, 자, 공급만 받는 경우에는 뭘 한다? 신고하고, 인가할 때는 직접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인가받은 직장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비 받아서 땅을 사죠. 땅을 사고 그게 아파트 건설 직접 해야 될 때는 뭘 받는다? 인가. 신고할 때는 직접 사업하지 않고 한국토주택공사 같은 데서 공주택 지었죠. 그거 공유만 받을 때 뭐 한다? 신고하는 거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으려면은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은 확보했다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요번에 최근에 어제 개정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의 또 뭐도 확보하도록 했느냐? 소유권 확보해야 뭐 해준다? 인가. 그 요즘에 이제 사기꾼들이 이거 다 갖춰야 인가 받죠? 사기꾼들이 설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법을 사기꾼들 못 설치하기 위해서 전에는 80% 사용권만 확보하면은 인가해 줬어요. 그래서 사기꾼들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동네 주민들한테 가서 사용승낙서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그것도 살짝 속입니다. 여기 지역주택조합 만들어서 아파트 건설해도 좋겠느냐? 그 동의 여부 묻는다 해놔놓고 밑에 사용승낙까지 딱 일부 넣어놨어요. 자세히 안 보이게. 그래가 싹 받아가지고 제출해가지고 조합비 받아먹는데 이제는 뭐까지 확보해라? 15% 이상 소유권 확보까지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인가받으려면 결의서가 들어가야 돼. 결의서. 그래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수 결의한 거.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결의한 거. 동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결의서가 되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다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네. 자, 암기 프린트에 잠시 한번 보세요. 자, 암기 프린트에 거기 보시면은 먼저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조합 설립 동의라고 되어 있죠. 자, 세 번째 칸에 주택조합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죠. 지역과 직장은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은 확보란 말 찾았습니까?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15% 이상 소유권 확보. 자, 그래서 15% 이상 뭐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 확보가 올해 추가됐어요. 이게 틀림없이 물어봅니다. 시험에.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가 단지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얼마? 3분의 2. 각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수. 동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결의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춰야 뭘 해준다는 겁니까? 인가를 해줍니다. 자, 그 중에서 15% 소유권 확보하는 것이 사실
자, 최근에 바뀌었는데 이거 5, 6월 달에 뭐 개정사항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시험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이나 직장 인가 받으려면 80%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죠. 소유권 확보도 얼마 이상 해야 된다? 15% 이상 해야 돼요. 자, 그럼 책에 봅시다. 자, 391쪽에 자, 거기에 원칙 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 갈로 띄어넘으시고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관할 시장구청장이 뭘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까지 줄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거나 할 경우에도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피 넘기시면은 보충학습이라 되어 있죠. 자, 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인가신청서 제출은 3, 4일 중에 보세요. 자, 그 인가신청서 제출 중에 박스 밑에 보면 양갈로 조만한 1번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인가신청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자는 줄칩니다. 해당 주택건설대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주셨습니까? 자, 그 위에다 쓰세요. 플러스 15% 이상 소유권 확보. 자, 그렇게 했지요. 자, 이제 2번에 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인가신청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자, 구분 소유자 의결권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자, 첨부하여 시장구청장에게 자, 제출해야 되는데 인가받아야 되는데 그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동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자, 줄칩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가반수 결의와 주택단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이상 결의. 동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이상 결의돼야 돼요. 자, 이러면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 밑에 리모델링 결의시 동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 자,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죠. 그럼 허가받아서 하는데 리모델링 허가밖에 안 동의 요건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에 주택단지 줄칩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리모델링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갈로 떼어놓으시면 동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찾았습니까?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75%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해 줍니다. 자, 그럼 이 동요건은 어디에 있느냐? 자, 프린터에 보시면은 네 번째 페이지 보세요. 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 보시면은 위에 디모델링 허가 받기 위한 동요건에 들어가 있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보시면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허가받으려면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75% 이상 동의와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50% 이상 동의라고 해놨죠. 동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75% 동의받아야 돼요. 그럼 허가받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할 때는 입주자 전체 동의받아야 했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받아야 됩니다. 이게 받기 힘들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한다. 75% 동의받으면 되니까.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시 책에 가서 박스 밑에 예외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관할시장구청장이 뭐 한다?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직장조합은 인가받을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 신고할 때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역시 해산할 경우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주택조합의 조합주택의 공급은 3사례 가서 보시고, 자 6번 조합위원회 결격사유 찾았습니까? 5, 6월달 개정됐어요. 이미 개정됐기 때문에 5, 6월달 가고, 자 밑에 조합원의 교체 신규가입 등이라고 되어 있죠. 3사례 가서 봅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8번에 조합원 모집 방법 찾았습니까? 개정되었습니다. 5, 6월달. 자, 옆 페이지 가면 9번에 조합총회 소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봅시다. 줄칩니다. 총회를 의결할 경우 조합원이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돼요. 정비부에도 있었죠. 다만 창립총회, 자 국토교통위원회이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 총회는 얼마가 참석해야 된다?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조합원 탈퇴 줄칩니다. 조합원은 조합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탈퇴한 조합은 제명된 조합은 포함해서 조합계약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옛날에 사기꾼들이 설칠 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가 다 발생된 뒤에 만든 규정입니다. 자, 이제는 탈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비용 환급도 되고. 자 11번에 주택조합의 설립과 취소에서는 1번은 3사례 가서 보시고 2번 사업계획 신청 의무기한 봅니다. 줄칩니다. 주택조합은 설립과 받은 날부터 몇 년 내 사업계획 신청해야 된다. 2년 내 사업계획 신청해서 사업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새롭게 사기꾼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강화된 법들이 추가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몽땅 다 바뀌었어요. 그 페이지 조합의 업무 대행 있죠? 네. 바뀌었고, 자 13번에 주택조합의 시공보정이라고 되어 있죠?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 5, 6월달 위에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딱 기본만 봤어요. 사실 주택조합 뜻하고, 자 왜 필요한지, 설립할 때 갖춰야 할 중요한 서류 있죠? 이것만 딱 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옆 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시행.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리모델링이 향후 5, 6년 뒤에 본격화된다 했죠. 그때 주로 나올 거예요. 지금 크게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1번 찾았습니까? 5, 6월달.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 거기 있는 거 5, 6월달. 자, 399쪽에 리모델링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라 되어 있죠. 그거는 3, 4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번에 중간에 안전성 검토라고 되어 있죠. 5, 6월달. 자, 3번에 수익 정축기능 리모델링 설계도 작성 방법 그런 거는 볼 필요 없고, 넘어가시면 주택조합 등을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리모델링 허가 요건은 3, 4례.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허가 신청 예외 동의 처리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은 법 바뀌었고 5, 6월달.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다 5, 6월달에 한번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도 5, 6월달. 제3절로 이제 갑니다. 주택건설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합시다.